평형대가 30평형대부터 40, 50, 60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이 선택하시기 편하게 골고루 있고요. 그리고 세대 평형대 그 세대수들은 저희가 그 조합원님들 21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원하는 평형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모든 세대를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조닝이 분리가 돼요. 지금 보시면 가족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이쪽으로는 침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룸의 시스템은 거실, 식당, 주방, 테라스들이 모두 한 세트로 움직여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면적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 테라스가 또 집집마다 1924세대 모두 테라스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라스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한강을 외부에서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런데 나갔는데 이렇게 바로 윗집에 슬라브가 보이면 공간감이 줄어들잖아요. 나갔을 때 모든 세대 위층은 한 개층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 7m의 공간감을 가지면서 외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세요. 30평대 모두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다 테라스가 모두 다 있는 거죠? 네, 전 세대 테라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평형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체 길이가 17m. 17m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고가 아니고 보시면 연속적으로 17m 한강 조망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34평은 가장 좋은 곳도 최소 17m 한강 조망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한강 조망을 좀 높게도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1층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5층부터 세대가 시작이 돼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세대가 없습니다. 거기는 로비나 커뮤니티 시설, 필로티 이런 걸로 다 채워지고 5층의 높이가 지금 조합원님들의 집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8층에 해당하는 높이예요. 해발고도 37이고요. 그리고 동호대교가 해발고도 28이니까 동호대교보다 무려 9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층에 배정받은 35평형 세대도 한강 조망을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세대의 동일입니다. 그럼 같은 동길이에서 30평대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 저희 배치의 특징이 모든 세대가 한강 조망을 골고루 간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큰 평형이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고 작다고 해서 저 안쪽에다 두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망을 골고루 갔기 때문에 1924세대가. 그래서 모든 단위 세대들을, 모든 평면들을 골고루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30평대 소유주분도 1층이라도 한강 조망이 나오되 낮은 층이 아니라 높은 층을 받을 수도 있는 네네네. 그런 설계네요. 네네네. 그러면 30평대는 지금 세대수가 기존의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맞춰서 설계. 네네. 기존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34평에 사시던 분들이 더 넓혀서 가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장 설명회 때 조합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겁니다. 그때 34평은 약 10%가 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약간 중간 허리급들의 많은 선호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급들을 조금 많이 해드린 거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그 설문조사, 조합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색깔이 지금 주동의 색깔이 골고루 칠해져 있잖아요. 평형대들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의 특징은 한강 조망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강 조망을 틈으로 본다거나 건물 사이로 봐야 된다면 큰 평형대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색깔들이 단조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편중되는데 평형대에 따라서 평준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세대 정도 되어 있는가요? 저희는 펜트하우스
조합원님들 그 사례 설문조사를 가지고 16% 정도 펜트하우스급에 살고 싶다라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1924세대 중에 16.27%를 펜트하우스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주거의 성능 자체가 펜트하우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13세대를 펜트하우스로 계획을 했습니다. 313세대가 그 전용이 몇 정도 나올까요? 전용이 70평급 이상들은 거의 펜트하우스로 했는데 전용은 76평이고요. 네. 70평급 이상들은 전부 펜트하우스의 성능을 갖는 평면으로 개발을 했어요. 70평 이상부터들은 전부 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을 좀 보시면 70평이지만 실사용 면적은 90평이고 76평 같은 경우에도 전용은 76평이지만 실사용 면적은 95평입니다. 거의 플러스 20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는 저희가 단위세대 상품을 그냥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펜트하우스의 성능을 갖는 상품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물론 집집마다 테라스는 다 있고요. 그럼 수평대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모두 테라스가 갖춰져 있고. 네, 여긴 테라스가 여기 있고 이 집은 복층이고 여기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 여기 테라스, 그리고 여기 테라스, 모든 세대의 테라스가 다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것도 7m의 공간감을 갖도록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능한 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쌓아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쌓아서 만든다고 하는데 요렇게 이 테라스가 3개 층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 CG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테라스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집 같은 경우 요 2개 층만큼 넘어가 버렸네요. 네. 서로 지그재그로. 조합원들의 오해를 풀어두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네, 35평 경우에는 35평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쪽 앞에. 예. 그래서 35평은 이렇게 한강을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보시고요. 네. 또 이렇게 한강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쪽 변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아까 동호대교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네. 동호대교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이쪽 한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상부역 개발되면 이제 이쪽 사람들은 조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컴퓨터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동과 이 주동은 뒤에 그 형태가 똑같죠. 네. 이건 근데 이건 40평대입니다. 네. 40평대로 설명드릴게요. 똑같죠. 근데 이 주동만 네. 형태가 틀리죠. 저희가 3D상에서 컴퓨터한테 여기에 3구역에 49층짜리 건물들을 세워놓고 제일 뒤에 있는 제일 불리한데 이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이 되도록 되는 각도를 잡아. 그래서 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는 도로 중심에서 띄워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3구역도 이제 49층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띄었잖아요. 그럼 3구역도 중앙에서 요만큼을 띄워야 돼요. 그러면 이 라인 안쪽으로는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직선으로 제일 뒤에서 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직각으로 쭉 그었을 때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34평형도 한강 조망이 전혀 문제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빛공해, 소음공해 다 문제 없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조합원님들은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걸 안 보셔서 한 층에 8세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겁을 드시다가 저희 이 시스템을 이제 들으시면은 그런 이제 걱정이 다 사라지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반포 정도 되는 데는 보통 하듯이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딱 모아놓고 5세대든 6세대든 알아서 그냥 같이 써. 이런 시스템으로 해요. 보통은. 그런 것만 보셔서 겁을 드시는데 저희는 이 평면을 개발을 할 때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웨스턴 하우스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리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합원님 여기 사신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사신다고 가정하면 이 엘리베이터를 2층에서 혼자 쓰세요. 그리고 이 조합원님도 2층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혼자 쓰시는 거고요. 옆집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전실 공간이 지금 사면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옆집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프라이버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을 그냥 쌓아 올려놨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 단독주택으로 따지자면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외부인이 왔을 때 여기에서 벨을 누르면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 세대에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각각 조합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벽에 액자를 걸어놔도 되고 잔디밭을 깔아도 되고 이건 조합원님들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대 옆에 지금 노란 전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대 창고입니다. 이 세대 창고, 보통 세대 창고를 지하에다가 한 번에 몰아놓거든요.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하고, 저희는 각 세대 현관 옆에 모두 세대 창고를 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해드리면 이제 조합원님들이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8세가 모여있든 10세대가 모여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간혹 그럼 여기 엘리베이터 점검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문이 이제 카드키로 이제 개인 대문이라 그랬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이 중앙에 공용 엘리베이터 4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다른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단 한 대도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엘리베이터를 한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4세대가 모여 있으면 세대용으로만 4대 플러스 1대를 해야 되고 6세대가 모여 있으면 6대 플러스 1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8세대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총 9대를 세대용으로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고층이기 때문에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물 이사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1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딱 법정만 했고, 아까 세대용으로만 9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그 9대를 이렇게 중앙에 딱 몰아놔요. 이거는 옛날 방식, 그 일반적인 아파트. 저희는 9대 중에 8대를 세대 앞에 그냥 분산시켜 놓은 겁니다. 분산식이에요. 한 대도 추가하지 않고 이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강 조망이 네. 지금 다들 가능하시다고 하거든요. 우선 아까 설명드렸듯이 1층부터 4층까지 세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5층부터 세대가 시작되는데 이 5층의 바닥의 높이가 해발고도 37m, 동호대교 해발고도 28m, 올림픽대로 해발고도 21m, 동호대교보다 제일 아래층이 9m가 높고 올림픽대로보다 10m 이상이 제일 아래층 세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층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3개의 건물에서 한강 조망을 독식해요. 지금 3동인데 이 폭이 60m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동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좁아지겠죠. 대표적으로 트리마제입니다. 이게 아래 서울시 트리마제 실사진이거든요. 실제 사진. 이 앞
목동의 바로 뒷집에서 찍은 한강 뷰예요. 건물 틈으로 보는. 저희는 이런 방식은 한강 조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건물 사이사이로 보는 한강 조망은 조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은 다른 이유는 이렇게 배치가 되면 단지 내 정원이 이쪽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외부하고 접하게 되죠. 그러면 외부인들이 너도 나도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쪽에 건물을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폭이 240m예요. 240m로 한강을 보는 거랑 60m로 한강을 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조망을 막힘없이 건물 틈으로 보는 한강 조망은 조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40m 광폭으로 온전하게 한강 조망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서 지금 봐도 이렇게 240m 폭을 갖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뒤에서 안 좋은 데서 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강 조망이 100%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한강 조망이 아니에요. 이건 남의 한강 빌려보는 느낌인 거죠. 또 보통은 저런 걸 한강 조망이라고 말을 하세요. 설계 사무실에서. 근데 이런 거는 한강 조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님은 이쪽에 다 세대를 배치를 해드렸고요. 네. 임대와 분양은 이쪽에 다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동 간의 거리가 100m예요. 그래서 이 외곽은 숲으로 조성을 해서 조합원님들은 숲 안쪽에 배치가 될 거고, 주차장도 조합원님들 오롯이 온전한 주차로 한 세대당 최소 3대로 계획을 했고,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는 거고, 임대 및 분양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은 사방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공간 이제 주차장도 다 나눴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 차량 진입까지 저희는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은 이렇게 오셔서 지상으로 어느 정도 더 와서 지하로 내려갈 거고요. 임대 및 분양은 바로 지하로 내려가게 차량 진입구도 분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차량 진입구부터 완전히 분리해드렸다 말씀드리고, 걱정하시는 게 이 중앙에 들어가는 공공보행 통로를 많이 걱정하세요.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기 보시면 모형이 여기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높아요. 외부인들은 이 밑으로 다닙니다. 이 밑으로 다니고 조합원님들은 여기보다 6m 높은 곳에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m가 높으니까 아래서 위를 볼 수도 없고요.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23레벨에서는 마음껏 생활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3단계로 구분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피트니스, 사우나 시설, 실내 수영장, 복층형 골프장. 골프장은 타석이 제일 짧은 게 12m 이상 나옵니다. 스포츠 관련된 시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여기 물방울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물방울처럼 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동쪽 공간. 그래서 중앙에 닿아서 조합원님들 오시기 편하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놨고, 106동 제일 하부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의 부대시설을 놓았어요. 여기는 친구분들이 서로 와서 차를 마신다거나, 가족끼리 영화를 본다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정적인 공간들로 다 채워질 거고요.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커뮤니티 시설. 2단계는 여기 보시면 이제 모형에서 지금 깜빡깜빡 거리시죠? 모형이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이 부분이 지상 3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여기 보니까 조합원님들이 산책하시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공간을 만든 이유가 날씨 궂은 날, 비 오고 눈 오고 미세먼지 많은 날, 그리고 장마철 한겨울에 산책하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체의 길이가 한 1km가 넘어요. 산책도
실내에서 이렇게 공간이 조성이 될 겁니다. 최상층에는 펜트 전 주동 최상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모두 만들어 드렸어요. 한 5, 6년 전만 해도 하나의 건물 최상층에만 놓거나 아니면 2동 정도 나눠서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카이 라운지가 106동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102동에 사시는 분들은 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300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붕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평하게 모든 주동에 다 해드렸고, 평상시에는 이걸 쓰시다가 여기 이 색깔이 다 다른데, 색깔이 다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스카이 라운지의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6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신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평소에는 이용하시다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지상 3층에 있는 이 회랑을 통해서 올라오셔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49층까지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브릿지형 스카이 라운지를 요즘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지 않고요.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인허가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통과되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 배정받은 분들은 1년 365일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같은 평형대하다 하더라도 여기 60평과 이 집의 60평은 집값이 달라요. 이 집은 이 스카이 브릿지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번째 이유가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스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특수구조가 쓰여야 되거든요. 특수공법이 쓰여야 돼서 공사비가 따따블로 올라가거든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제 분담금을 고려한 계획을 하나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전국에 스톱되어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타사에 비해 주동수를 최소화했습니다. 공사 물량도 줄여드리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켜드리고요. 저희는 공사비, 공사 기간까지 조합원님들을 위해 생각한 유일한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